네, 김지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생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어쩔 때 더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의도가 사라졌거나 내 의도가 희미해졌을 때 우리는 더 인생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인생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눈 떠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벌어요. 직장을 가던, 영업을 하던, 식당을 하던, 뭔가를 하여튼 계속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거나 내 몸으로 노동을 바꾸거나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로 돈을 쫓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안에 그 다음이 있기 위해서 우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게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하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해요. 아무튼 돈 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설득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도 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기보단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돈을 버는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버는 위치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근데 왜 힘들까요? 사실 돈을 벌기는 벌어. 근데 내가 그냥 기계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하고, 막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랬을 때 또 화가 나고, 또 너무나, 음, 그냥 맨날 같은 일상인 게 사람들은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루한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할 텐데, 근데 인생이 되게 힘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의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의도가 사라졌거나 희미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제 저희가 어 이제 CEO 양성과정 그 교육에 이제 주하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을 때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되고 싶다,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 것 뿐이지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의도, 명분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뛰어넘지 않으면 나는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내 안의 의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명확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무언가 배우고 어떤 진짜 뭐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와도 트럼프나 누군가가 와도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너는 정말 억만장자 이상이 될 거야. 너는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누가 와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분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의도가 진짜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 만족하지 않는 거, 그리고 중간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기만 하고, 근데 결국엔 답을 못 찾고 하는 이유가 내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 의도가 이게 맞다고 하면 내 지금 상황에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봐야 되는 거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을 때도 제가 몸무게가 막 80 이상이 넘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러다가 100 되겠다 하는 그 시즌에 아무튼 뭐 운동하지 않아도 한 10kg 정도까지 빠졌고, 근데 한 80 정도 됐을 때도 하여튼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도가 그냥 빠져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막 되게 이상, 막 60 이상? 진짜 학창 시절에 살쪘을 때 70 이상까지만 갔었지 그 이상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애 낳고 나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하니까 뭐예요? 막 진짜 80, 90까지 가고, 저는 애 낳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내가 진짜 이렇게 뚱뚱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이제는 그 뚱뚱한 사람인 거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막 어지럽고 심장 떨리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내가 애들을 낳아놓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때 곁들여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 몸 상태로는 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우울하잖아요. 내 몸 자체가 막 이렇게 버겁고 막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명확해졌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하죠. 살아야 한다. 난 이러다가 죽는다.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다라는 그게 명확하다 보니까 살을 빼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살을 빼는 것도 되게 다양한데 쉽게 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서 한약 다이어트를 어떻게 누구한테 알게 돼서 한약 다이어트를 한 달인가 먹었는데 밥을 진짜 모이만큼 먹이고 한약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먹고 머리가 핑 돌아서 쓰러지겠구나. 이러다가 진짜 더 죽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아메이 하는 친구한테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폰서가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갔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먹는 식단,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그냥 되어지는 3주 플랜에 다이어트, 렙틴 형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다이어트를 하는 건강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지식과 같이 넣어가면서, 그리고 옆에서 푸시해주고,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관리해주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졌죠? 그거에 대한 돈을 썼죠? 그거에 대한 시간과, 그 다음 나의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을 바꿨죠? 그러니까 3주를 하는데, 한 주당, 그러니까 3주에서 그냥 한 주당 진짜 많아야 5, 6kg고,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3주 안에 나는 다 빼고 싶었는데, 그거 진짜 너무, 그렇다고 헬스장 가서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막 근력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욕심은 과했죠. 근데 그 3주 안에 한 주 한 주 내가 만약에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살이 빠지는구나.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이랬을 건데,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해줬어요? 오늘 좀 느낌은 어떻고, 자고 일어나니 어땠냐, 반응을 계속 물어봐 주니까, 오늘은 좀 가볍네? 그리고 그러다가 옷을 입었는데, 3주 후에 옷을 입었는데, 그 전에 꽉 꼈던 옷이 3kg가 4kg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옷이 여기가 헐렁해졌네? 팔뚝이? 저는 팔다리가 좀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옷이 있네? 키로수, 그때 알았죠. 키로수가 이게 우리가 빠지는 거랑은 되게 다르구나. 키로수가 몇 킬로 안 빠졌다 해도 이게 몸에 나타나는 변화와 입어봤을 때 그게 다르구나를 그때 알았고, 그래서 키로수보다 그 인바디 찍는 그 골격근과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과, 그걸 제가 경험해서 느끼다 보니까 그 플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식단과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한 3, 40분을 이제 고강도로 운동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제 시간으로 썼다는 거. 그거를 계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하루를 굶었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만
딱 안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하루에 그 사람이 쓰는 칼로리 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얘가 밥을 많이 안 먹고 또 탄수화물도 확 줄었네? 그럼 기존에 여기 이런데 여기에 쌓아놓거든요. 여기 뭐 엉덩이, 여기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다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자연적으로 빠져지고 키로수가 별로 빠지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근육이 가져가니까 다르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태도 다르고. 그거를 제가 계속 꾸준하게 한 1년 정도를 유지를 해서 하니까 그 패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계속 빠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냈고, 그리고 그 의도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더라도 혼자 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했다라면 아마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또. 근데 옆에서 그걸 알려주고, 저에게 이게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가면서 같이 해보다 보니까 됐고, 근데 그걸 한 3주 과정 안에 제가 직접 몸소 느꼈고, 옷 입어보면서 느꼈고, 몸의 가벼움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그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까지 생겼던 거죠. 여러분들이 돈 버는 부분에서도 내가 왜 이 돈을 벌어야 하는지가 의도가 명확해요. 그리고 그 명확하다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어요. 직원들도 어느 날 막 내가 진짜 다 도와주고 너도 잘 되게끔 하려고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막 배신감 들 정도로 느꼈던 분들 없으세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진짜,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지금 이 정도의 알바생 쓰고 그냥 요 정도만 하자. 라고 하는데, 또 그 정도에만 만족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내 사업을 가지고 나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1호점, 2호점, 3호점, 내가 이 지역에 1등이 될 수 있도록 내 사업이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결국엔 문제점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냥 패스하고 더 큰 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합리적이에요. 이 문제점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대표들은 어떻게 성공해서 또 그 사람들 성공해서 진짜 관리 직원들도 막 20명, 30명, 아니 2명, 5명만이라도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더 돈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자영업자는 그랬어요. 본인은 친구들도 하고 자기 같은 직원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 지금도 2개 있는데 더 늘릴 것이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외부에서 끌어오는가 아니라 자기 직원들이 하나씩 가맹점주가 되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꿈이다. 그걸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 마인드가요. 저는 그 마인드가 정말 좋겠다. 그 사람을 보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 밑에서 계속 같이 가고 싶어 하겠다. 정말 돕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진짜 내 돈 벌고 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맹점을 키웠고 너도 이걸 하면서 배우면서 너 그 의도를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 직원한테 계속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이거를 채우고 이렇게 서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대표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는다면 그런 대표들한테도 배워야겠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왜냐, 이 사람은 신뢰를 못하는 경험을 벌써 해버렸거든요. 막,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고소가 역고소를 당해요.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다가, 고소해. 이 사람이 뭐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고소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배신감과 본인은 진심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의도와 목적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거예요. 의도가 명확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되게 똥멍충이었던 게 뭐였냐면, 막 세계 선교 하겠다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막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결혼을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뭐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을 우선 만났는데, 내 의도와 목적이 그냥 세계 선교 너무나 딱 덩어리였을 뿐이지, 여러분, 뭐였어요? 거기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외국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사람도 저처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나도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히 되게 비합리적인 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그때 그 나라에 가서 1년은 살았죠. 근데 그 1년을 살고 왔을 때도,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건 뭐였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가기 위해 그 앞에 작은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 도미노를 해야 된다는 그것에 맞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성이 어디 안 가는 게, 이제 막 다이어트도 진짜 빨리 하고 싶었고, 성공도 빨리 하고 싶었고, 돈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그 속성이요. 진짜 몇 천만 원을 돈을 들이고 여러 교육을 듣고 나서 깨졌지, 당장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수님은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하고자 하는 건 강하고 배우고자 하는 건 강하다. 그러나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3이 있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줬을 때, 그렇죠, 맞죠 라고는 했지만,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저잖아요. 제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거를 부시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가 명확하면요, 그 의도가 명확한 것까지 좋아요. 이제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있는 게 내가 인생에 힘들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진짜 인생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의도가 이게 명확한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거기서 새로운 것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랑, 그러니까 원칙을, 사실 이제 부자들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걸 반복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아닌 사람은 원칙 없이 계속 좋은 거다 좋은 것만 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해요. 그러니 잡지식만 많아질 뿐이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이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원칙이 틀렸다라는 가정도 없고, 그런 관점들이 없고, 만약에 틀렸다면 진짜 아이스간 대표님처럼 구조조정을 진짜 정말 확 바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어렵고, 내가 익숙했던 것들 깨부시는 것도 어렵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선 다시 돌아오자면, 네. 의도와 목적, 의도를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의도와 목적도,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도 명확해야 하고, 그 다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고, 내가 사업하면서 문제점 당연히 왜 없겠어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표님이 한 명이 정육 사업을 하는데, 그 대표님이 CEO들이 사업을 하고 본인은 장사를 하지만 빨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한 45세 때인가 40대인가 45세 때 자기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싶지 않다. 그걸 위해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연애도 안 하고 지금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진짜 오로지 일만 해요. 그런 분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분이 항상 이야기했던 건, 내가, 근데 그 다음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 CEO 이제 양성과정을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모르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고 열심히 일만 하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면 맨날 그 뒷북치는 거. 그 다음 해결하고 또 다시 또 똑같은 문제 해결을 반복하니까 얼마나 그게 재미없고 지루하겠어요. 지겹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지겨우면 아예 손 떼고 안 맞아 이러면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또 말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의도가 명확하면요. 목표를 달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서는 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낀다는 건 내 의도가 어떤 건지를 좀 점검을 해보셔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의도,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것들이 명확한지.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했을 때 느꼈던 건 옆에서 그런 사람들, 나의 의도와 맞는 사람 곁에 내가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끌어줬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지시까지 저에게 넣어줬어요. 그거를 제가 받아들였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임신을 한 후로 제가 살이 당연히 늘지 않겠어요?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건 이 이후에 저는 이제 살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힘든 데가 아니에요. 지금 운동을 그때 달리고 이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 있는 관계들이 있는지도 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 의도를 도울 수 있는 협력자들이 있나?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런 대화를, 이런 나의 고민을, 그리고 이거를 고민을 털어놔서 그 문제점 피드백과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 네. 의도는 일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오늘 이제 아이승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 게 부자는 각인된 기억을 가지고 산다.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은 각인되어 있는 걸 그 기억 해내지 못해요. 계속 그 현재 문제 가지고 그것만 계속 시달리면서 끝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다면 힘든 건 당연한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내 의도가 정말 명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